월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속 터져도 내 자식, 정말 속 터지는 내 자식의 사연 함께 만나보는 시간인데, 오늘 주제 한 번씩 쫙 보고 오셨죠? 너무 공감되고요. 그래요. 정말 속 터질 만한 주제예요. 예. 작가들이 어떻게 우리 내 사연을 알고 이렇게 썼나? 내가 그 의심했다니까. 우리 집 몰카 날렸나? 그래요. 근데 뭐 종철 씨뿐만이 아니라 네. 아마 모든 어머님들이 오늘의 주제를 들으시면 무릎을 아마 탁 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속 터져도 내 자식의 주제는 바로 엄마 없이는 못 살아입니다. 아이고. 사실 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네. 정말 뭐 9달, 10달 이렇게 네. 있다가 나오니까 당연히 엄마한테 이렇게 집착하는 거는 당연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게 너무너무 심해지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나 고민들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댓글창을 통해서 우리의 사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창 께 열어주세요. 열려라 댓글.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공감되시는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솔루션을 또 네. 예, 이렇게 보내주신 분에게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아이. 과연 오늘 네. 첫 번째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죠. 송소영님이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8살 엄마 바락의 아들 때문에 속 터지는 엄마입니다. 저는 요즘 아들 학교 문턱에 닳도록 드나들고 있어요. 왜냐고요? 등하교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나면 아들 방과후 교실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네. 방과후 교실 저기 멀리 있냐고요? 전혀 아니죠. 아들은 교실에서 복도를 지나 계단만 오르면 나오는 방과후 교실까지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처음 가본 학교가 아이에게 좀 무섭긴 했겠죠. 꼭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벌써 4월 말이잖아요. 네. 방과후 교실에 데려다 준 엄마는 저 하나뿐이잖아요. 하루는 제가 적응시켜보려고 방과후 교실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잘하셨네요. 복도 코너만 돌면 나오는 도서실까지는 혼자 올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내일 진짜 데리러 올 거야. 고단도는데 무서워. 또 먹고 진짜 자기 전에 도서실까지 혼자 갈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베개를 다 적실 만큼 데리러 올 거예요. 진짜 엄마랑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우리 아들 왜 그러는 걸까요? 학교를 가지 말자 그냥. 숨 쉬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네. 등하교길에 엄마가 가는 거는요, 초등학교 네. 1학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엄마 입장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요? 우리 아들은 초3인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네네. 같이 좀 찾아보자고요. 그래요. 해답을. 정말 이 같은 학교 안에서도 방과후 교실을 찾아가는 데까지도 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머님이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신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아이가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엄마랑 떨어지는 걸 좀 어려워했나요? 예, 그전에는 이제 저희 아이가 27개월부터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어린이집을 갈 때도 그렇고, 유치원을 갈 때도 그렇고, 뭐 분리불안 없이 너무 잘 갔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학교를 가면서 등하교는 이제 제가 같이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방과후 교실을 혼자 가는 거를, 그러니까 교실에서 나와서 도서실을 가든지, 방과후 교실 가는 걸 너무 무서워했고요. 그래요. 예. 일단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좀 특이하다고 네. 느껴지긴 하는데 학교 생활 자체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학교 생활은 이제 너무 즐거워하고 아, 초반에는 네. 주말이 오는 것도 너무 아쉬워했고 오. 왜냐면 학교를 못 가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방과후 교실 가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는 하는데 막상 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그냥 가는 그 길목만 무서워한다는 건데 아이한테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를 봤는데 그냥 네.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섭대요. 그러니까 친구랑 가는 건 괜찮은데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제가 이제 사연을 보낸 게 좀 몇 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 지난주부터 조금 그 방과후 길이 계속 제가 같이 가줘서 익숙해져서 지난주부터는 혼자 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곧 복직을 해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이셨군요. 예. 복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돌봄 교실이라고 맞벌이 가정 아이들 위해서 이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죠. 동일반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5월부터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교실을 또 찾아가는 걸 또 걱정을 하는 거기에서부터 거예요. 이제 또 문제가 생길까봐 어머니도 이제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 조금 적응이 돼서 괜찮아질 만한데 이제 또 다른 고비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우리 오은영 선생님하고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요. 이 내가 사실 진짜 심각하게 들었어.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 그리고 집안이 시우는 그래요? 어떤데요, 네? 진짜? 시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혼자 가는 게. 두렵다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지금 3학년인데 솔직히 이제 아빠 입장에서 보면 이제 1학년 동생하고 유치원 같은 학교 다니니까 네. 좀 같이 손 좀 잡고 데리고 그렇죠. 가면은 그렇죠. 엄마가 훨씬 수월할 텐데 전혀 그거가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무섭다고. 꼭 데려다 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원주인은 가는 건 괜찮은데 엄마랑 떨어져 있는 곳 잠깐도 못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보이는 빵집 앞에 차를 세우고 동생이 자고 있으니까 네가 지켜줘? 네. 하고 저는 빵집을 들어갔거든요. 뒤돌아보는 순간 애는 이미 차 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 동생은 놀라서 자다 깨가지고 이러고 오빠 보고 사실 엄마 네. 입장에서는 거기서 차에서 나오는 게 더 더 위험한데. 위험하지. 진짜 놀랐어요. 그거 저기 뭐야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창문 이렇게 열어놓고 네. 거기서 이러고서 엄마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왜 이렇게 저렇게 엄마만 이렇게 찾아 이렇게 엄마를 사랑해서 그러지. 또 네. 그렇게 또 능글능글하게 얘기해요. 또 아, 근데 초등학교 말이 좋아 가면. 그렇지 엄마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죠. 숨 막히는 일이죠. 잠깐이라도 어떻게 애를 두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다들 비슷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4살 여자아이는 맨날 울고불고 한다고 하는데 잘 때도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야 잔다고 지금 이분이 어머님께도 올려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뭐예요? 저희 딸은요 화장실 들어가는 엄마 따라와서 앉아있는 엄마에게 올라올 정도입니다. 네. 람납소소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비슷한 경험들이 볼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래서 여자 바지가 고무줄 바지가 나온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데리고 들어갔다 들어갈 나왔다 수가 들어갔다 없죠. 나왔다. 근데 참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거 아니었으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화장실 가기가.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네. 왜냐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첫 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서 뭔가 아이가 좀 불안감을 확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엄마가 육아휴직을 지금 하셨다잖아요. 네. 그쵸. 저는 그게 좀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그동안 엄마가 그냥 편하게 보냈던 유치원집 나 그냥 갔는데 네. 동생을 보니까 엄마가 지켜줬거든. 엄마가 날 지켜줬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서당계 3년이 풍어를 읊어요, 풍어를. 맞나요? 아니 뭔가 맞나요, 선생님? 뭐 비슷한 면도 진짜요? 있고요. 네. 왜 이렇게 뿌듯하지? 조수로 들어가. 요즘 행사 많으실 거야. 저기 그 사전 상담하고 그죠. 상담도 많으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아니 원래 인간은요. 네. 우리가 포유류잖아요. 포유류. 네. 포유류 인간은 원시 인류 때부터 맹수의 공격을 받고 살았다고요. 근데 맹수는 우리보다 훨씬 힘도 세요. 네. 그리고 맹수는 야행성이에요. 우리는 주행성이고 네. 인간이 밤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나의 안전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은 불안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불안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요 겁대가리가 없어 겁대가리.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겁을 내고 약간 내가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약간 멈춰 있고 이게 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기전인데 네. 문제는 이게 너무 높은 애들이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불안한 아이들이 있는 거고요. 또 평소에 불안하지 않더라도 네. 적당하더라도 환경에 큰 변화가 오면 사람은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으로 가도요. 인간이 이사하는 거 속 안 좋아해요. 이사, 전학, 지방으로의 맞아요. 이사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이게 뭔가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크게 변할 때 아이들 되게 힘들어해요. 네. 더구나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월까지는 저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네, 5월까지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네네네. 제법 있군요. 네네.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불안감은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가 되면 엄마가 이거 좀 문제가 되는구나.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러면 분리불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분리불안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미안이 되네요. 네. 분리불안이라는 거는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안정된
어른, 애착 대상자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사람과 떨어졌을 때 그 불안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불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양상이 생기는 거죠. 그냥 불안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울고불고, 불안해서 학교를 못 가고, 불안해서 배가 아프고 머리가 네. 아프고, 불안하기 때문에 다음날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불안해서 친구하고도 못 어울리고,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되고, 불안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이처럼 그 나이에 해야 되는 일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 불안이 영향을 줄 정도면 이거는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요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못 가기 때문에 계속 전화하는 거죠. 쉬는 시간마다 긴급 전화. 왜 그거 있잖아요. 그 공중전화 보면 누르면 되는 거. 그걸로 해서 전화 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보통 초등학생은 인구의 한 5% 정도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분리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등치 좋아지는 막 이런 중고등학생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 바뀔 때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뀔 때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서 학교에 부적응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다른 이유를 대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자기가 불안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불안은요,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양상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은 언제나 이 불안의 근원은 나한테 온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불안한 것이지, 누구 때문에, 학교가 어때서, 하필이면 교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반의 걔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이 불안을 잘 진정하고 조절해 나가는 과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지금 3학년인데 네. 그럼 약간 분리불안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도요, 네. 이제 전형적인 분리불안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불안은 불안인데요. 분리불안은 이 애착 대상자가 없으면 못 견뎌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돌봄 교실이라든가 방과후 선생님하고 이미 많이 친해지면 그분 역시 조금 이제 믿을 만한 대상자가 그렇죠. 되니까 네. 안정할 수 있는데요. 요 아이의 사연을 들어봤을 때는 일단 그 공간을 벗어나서 그 방과후로 들어가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괜찮죠. 교실 안에서 네. 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이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겁이 겁이 많다. 많아서, 그리고 또 이 학교 관련된 괴담 많잖아요. 괴담. 진짜 혹시 왜 그런 거 만들어야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정말. 괴담도 있고. 네. 유관순 화장실 얘기하지 마. 아직부터. 맞아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네. 어쨌든 아이들도 이런 걸 접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학교에 덩그러니 사람이 쫙 빠져나간 복도가 사실 아이들한테는 좀 무서울 수도 있죠. 상상만 해도 지금 이 나이까지 분리불안이 그러겠잖아요. 아니, 이거 분리불안은 이게 아니고. 분리불안인가요? 이 증세 진짜 지금 얘기 말씀하시는데 학교의 그 회색 건물에 아무도 없고 불이 네. 툭툭 꺼지는 건물 네. 생각해 보세요. 덩그러니. 그래서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내가 봤을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데. 다르구나.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넓은 그렇죠. 널찍한 공간에 홀에 덩그러니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아이들도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간과 그 장소에 대한 익숙함이 없을 때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거리가 얼마나 기냐 짧으냐 관계가 없죠. 자기가 그냥 그 공간에 혼자서 가야 됐거나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어려운 아이인 아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 생각엔 네. 꾀병도 있는 것 같아. 꾀병? 꾀병. 뭐냐면 아니, 왜 꾀병이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애 데리고 좀 학교 좀 같이 좀 네가 네. 형이니까 오빠니까 네가 좀 가서 이렇게 케어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싫다는 거야 무섭다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은 전혀 달라요. 뭐 불안하다든지 뭐 그렇게 전혀 그냥 없어. 동생을 데리고 책임지고 그냥 가는 게 엄마랑 같이 싫은 가야 거예요. 된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꾀병 왜냐면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종철 씨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제가요? 왜 나는 진짜 빈말 안 하는 사람인데 사람 굉장히 잘못 보셨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이렇게 똑똑하고 애 셋 낳은 아빠예요. 네. 그런데 그 육아에 정말 어떻게 보면 9단까지는 아니다 한 5단은 되는 것 같은데 이처럼 아이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겉의 양상, 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는 아이들의 늘 어떤 모습들을 잘 번역을 해야 돼요. 네. 이 번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번역을 잘못하면 꾀병이야, 꾀병 이러면 아이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